안녕하세요. 저는 닥터프렌즈라는 의학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과 달리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우울증이라는 병은 좀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울증이 있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혹시 좀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노력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콘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꼭 해줘야 되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이 더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사실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의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전두엽 기능 저하 같은 이런 신경화학적인 원인, 또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라,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너무 이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한테 왜 이렇게 열이 나냐, 왜 이렇게 콧물이 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나 전두엽 기능 저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외부 스트레스로 생기는 질환인데 너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라 이러는 게 정말 이분들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고 치료 의지를 더 좀 낮출 수 있거든요.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친구 지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낫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이 병에서 좀 낫고 싶은 건 환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힘들어 하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예전에 우울했었어, 혹은 내 주변에 누가 이렇게 우울했었는데 지금은 잘 지낸다, 뭔가 이런 우울했던 경험 혹은 주변에 우울증을 극복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환자들이 좀 오해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의 이제 마음속의 의도는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다 극복하고 좋아지니까 좀 포기하지 말고 좀 잘 지내라, 이렇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게 위로라기보다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을 좀 쉽게 보고 좀 잘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오히려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자신의 경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줘야 되냐? 사실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좀 예민해진 분들이 많고요, 평상시보다. 그리고 인지 왜곡이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나 같은 말을 들어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좀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얘기나 말이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위로로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인데 뭔가 나를 무시하나? 나를 좀 싫어하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랑 진료할 때 굉장히 좀 말을 조심하거든요. 비의료인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진짜 말을 할 때 정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보다는 말을 하기보단 좀 들어주는 방향으로 좀 가보시고, 힘든 감정에 좀 공감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좀 위로가 됩니다. 근데 당장은 또 환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하신다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밥 먹을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이 좀 도움이 되고, 환자분이 정말 누군가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함께 있어 주길 원하면 그럴 때는 또 도움을 요청하면 또 여러분들이 와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가끔 진료실에 올 때 굉장히 기분 좋아서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떨 때냐면, 선생님 이제 한 2달 정도 치료 받으니까 주변 친구들이 요즘 표정 좋아졌다고, 많이 웃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굉장히 환자분들이 기분 좋아하고 치료에 더 힘을 내고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료를 환자분이 받고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는 게 환자분들이 정말 큰 힘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얘기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노력하면 도움되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하는 거. 정말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분들 진료할 때 항상 수면은 어떤지를 여쭤보거든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제 잠을 안 자고 깨어있으면 더 부정적인 생각을 나고 더 자책을 하게 된다거나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생각으로 좀 이어진다거나 또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수면 부족은 인지기능 저하도 일으키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나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더 우울감이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한 수면 시간,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규칙적으로 자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관리하는 능력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도움이 돼요. 오늘 하루 운동을 했다고 이게 뭐 우울증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운동을 한다면 도움이 되고요. 유산소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도 우울증 예방, 우울증 치료에 도움된다는 연구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좀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막 2-3시간 운동하는 것보단 매일 뭐 10분, 30분씩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또 우울증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습관 개선. 이 부분도 사실은 우울증 연구가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복합 탄수화물이나 뭐 채소, 과일, 뭐 오메가3가 좀 풍부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수면, 운동, 식단 이게 뭐 하루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좀 쌓이고 쌓여야 우울증에도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지금 우울증이 있다면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들이 좀 병행이 되면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게 뭐 증상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뭐 약물 치료를 받고 하시는데도 좀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리 좋아지는 분들도 최소 몇 주가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도 좀 많이 이 과정을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지만 그 과정에서 또 많이들 힘들어하고 실망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주변 분들이 너무 조급해 하시고 막 좀 초조해 하시고 그러기보다는 같이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환자분들이 우울증과 싸움에서 좀 이겨내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조급해 하시고 하면 환자분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자책하니까 좀 잘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울증이라는 병은 진짜 힘든 싸움입니다. 정말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또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만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우울증 환자분들, 지인분들이 힘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안다면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너가 좀 나아질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솔직하게 환자분한테 또 그 마음만으로도 전달이 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을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전문가적인 치료 말고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뭐가 도움이 될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프렌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